everyone. 안녕하세요. 휴명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원격 수업으로 다시 만납니다. 네, 수능 특강 우리 진도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뒷부분이. 네, 그래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26강부터 남아있는데 제가 미리 수업을 준비해 놓은 부분이 27강이어서 27강부터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26강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강의 주제는 심리 대인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는 주제이죠. 어휘도 그렇고 또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27강 4문제 중에 1번은 어법 문제고요. 2번은 빈칸 추론, 3번은 제목 추론, 4번은 순서 추론인데 이 중에 우리 학생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빈칸 추론과 순서 추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두 지문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독해하는 요령, 전략 살펴보시고 또 문제 풀 때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는지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같이 추론해보죠. 빈칸의 위치를 좀 볼까요?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죠? 그리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냐면요. 이 지문은 아마도 주제가 지문의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수미상관 구조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이 따라서 앞 3분의 1 지점까지는 상당히 공들여 읽고 이 글의 중심 소재 혹은 필자의 어조 혹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Some studies indicate, 몇몇 연구들이 보여주기를요, that decisions, 결정이라는 어휘가 눈에 띄는군요. About what to attend to. 자, what to attend라는 표현 여러분 해석 가능하겠어요? attend가 우리 왜 주의를 집중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전치사 to를 붙였어요. 뭐뭐에라는 뜻으로. 그렇다면 what to attend to는 무엇에 집중할지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해석이 되는 명사구 덩어리가 되겠군요. 그런데 무엇에 집중할지에 대한 결정들이 are made, 만들어진다. early in the perceptual process. 우리의 인식 과정 중에 초기에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데 but 하면서 또 다른 연구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Some other studies, 또 다른 연구들은 reveal that. 자, 또 뭘 보여주냐면 unattended information. 집중되어지지 않은 정보에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정보가 is processed, 처리되어 at least, 최소 to some extent, 일부 어떤 범위까지는, 어떤 범위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집중하지 않고도 처리되는 정보가 있다. 자, 오케이. 그럼 키워드 한번 여기서 잡아볼 건데 새롭게 나온 어휘가 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죠? 네, 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 되게 인식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무래도 버 뒤에 있을 상황이 더 많잖아요.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냐면 주의 집중되지 않은 정보도 되게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가 된대더라.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정보들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아도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부분에 우리는 그래서 방점을 좀 찍어놓고 계속할 겁니다. 오케이? 집중되지 않은 정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가 일부 처리됩니다. 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가 보죠. Several selective listening studies. 자, 그래서 몇몇 어떤 선정해서 듣기와 관련된 연구는 have found, 발견했는데요. 자, 이 뒤에 된 내용이 그렇다면 앞에 나온 얘기를 뒷받침해줘야 되겠죠? Even, 심지어, when participants cannot repeat an unattended message. 그 참가자들이 주의 집중되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반복할 수 없어도
They still have processed its contents. 그들은 그것의 내용을 여전히 처리하고 해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역시 반복되는 핵심어가 바로 unattended message 아니겠습니까? 집중되지 않은 메시지요. 근데 이게요, 반복하지 않아도 처리가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 끌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집중되지 않아. 혹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런 메시지도 어때요? 처리된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약 4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요. 자, 이게 주제이려면 그 뒤에는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주면 되잖아요. Unattended messages are processed 라는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In one experiment. 저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죠. 어떤 실험에서. 그럼 이 실험에서 밝혀내야 되는 게 뭐겠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unattended message가 프로세스 되는 과정을 혹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이 나올 것 같아요. 만나볼까요?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어떤 실험에서 participants were told, 자, were told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 그치, 말하다 아니죠. 듣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be told, 말해졌다. 어렵잖아.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 놓자. be told, 듣다. 참가자들은 들었어요. 뭐 하라고? to attend to the message.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의를 집중하라고. coming in one ear, 한쪽 귀로 들어오는. 자,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They threw stones at the bank yesterday. 그냥 이 자체로서 선생님 가겠습니다. They threw stones at the bank yesterday 라는 메시지를 한 귀로 들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unattended ear, 집중되지 않은 귀, 즉 다른 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귀가 우리 두 개니까, 그죠? 다른 쪽 귀는 was presented, 발표되어졌다, 공개되어졌다, 들었다라는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무엇을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한쪽 귀한테는 들려줬느냐? 바로 one of two words,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들려줬어요. river 또는 money. river는 강이고 money는 돈이죠. 선생님 이 단어를 왜 들려줬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위에 bank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bank가요. river bank 에서 river랑 같이 연결되는 상황이면 무슨 뜻이 생겨나죠? 그쵸? 강둑이라는 뜻이 생겨나요. 반면 money랑 같이 들어오면 은행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즉 컨텍스트를 다른 귀로 준 거야. 근데 이 귀로는 집중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귀가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 귀로는 문장. They threw stones at the bank yesterday 라는 문장 들려줘요. 그리고 한쪽 귀로는 이 단어 중에 하나를 들려줘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 participant는 어떤 식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했을까? Afterwards,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중에 participants could not report. 참가자들은 보고를 할 수 없었다. 즉 얘기를 못했어요. 뭘 얘기를 못했어요? The unattended words. 그 두 개의 river와 그 다음에 money라는 단어는 워낙에 의도되지 않게 자기 귀 속으로 흘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뭐였는지 말을 못했대요.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Those presented with river. 보세요. 강이라는 말과 함께 제시되었던 사람들은, 나 지금 도우주를 뭐라고 해석했니? 네, 사람들이라고 해석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presen트에 ed가 붙어 있고 뒤에 with, 뒤에 어떤 명사 따라왔으니까 무엇을 제시하다라는 present with가,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앞에 있는 도우주를 꾸며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이라는 말과 함께 제시되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선생님이 뭐 지울게. 다시를 지울게. 왜냐면 진짜 주어니까. 그치?
그렇게 갑시다. 강이라는 말과 함께 제시되었던 사람들은 interpreted the sentence.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To mean someone had thrown stones at a riverbank. 강둑에다 돌을 던졌구나 라고 그 문장을 이해했고요. While 반면 우리 예상대로 가려나 those presented with money. 돈이라는 단어와 함께 제시되었던 사람들은 interpreted the sentence to mean someone had thrown stones at a financial institution. 그렇죠. 네, 금융기관인 은행이라는 곳에다가 돌을 던졌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더라.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Thus, 따라서, 어머, 벌써 결론이야? 왜 이렇게 쉬워졌지, 그쵸? 따라서 they extracted meaning. 그들은 의미를 추출했다. bank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해내진 않아서 그쵸? 둘 중에 하나로 이 사람들이 의미 추출을 해냈는데 from the word 그 단어로부터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단어는 even though 비록 뭐뭐하지만 비록 어땠지만요. they 그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았지만 뭐야 왜 이렇게 쉽지? 자,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unattended to words를 집중해서 듣거나 또는 집중해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여기다 쓸게요. 그쵸? 집중해서 듣거나 집중해서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추출을 해냈잖아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서술형이었네. 그쵸? 선생님은 이렇게 풀거든. 문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말로 먼저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그 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는 게 가장 오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거든. 자,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1. Had not been either place. 일단 장소라는 말 여기 어울리지 않았고요. 그쵸? not도 아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그 어떤 장소도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2번 continued to misspell the word. misspell 뭐겠어요? 그래, 스펠링을 틀리다. 철자를 틀리다. 당연히 아니겠죠. 3번 perceived겠지. 내가 이렇게 손으로 치면 틀려. perceived change in its meaning. 그것의 의미에 있어서 인식된 변화. 아니면 변화를 인식했다. 변화를 인식했다. 그것에 있어서의 의미의 변화를 인식했다. 의미 변화를 인식했다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쵸? 왜냐면 인식을 했으면 앞에 있는 이 even though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기다 넣어볼까? 그것의 의미의 변화를 인식하긴 했지만 의미 지출을 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좋았어. 4번 did not process the word consciously. 답이 여기 있네. 답은 4번. 왜요, 선생님? 자, consciously가 무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라는 말은 그렇지, attentivelly라는 의미거든. 집중해서. 근데 집중해서 그 단어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의미 추출을 해낸 거잖아. 정답 4번인 거 느껴지셨죠? 그리고요,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 뭐예요? 네, 절대로 똑같은 단어를, 지문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를 다시 보기에서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네,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아까 3번처럼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어요? 주제 정리해드리면 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메시지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 어디 있었어? 앞에 3분의 1 읽으니까 나왔었고 중간 부분 뭐였어? 네, 그걸 뒷받침하는 한 실험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해줘. 뭐라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메시지 단어도 의미 추출을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요. 자, 문제 푸는 방식도 보셨나요? 해석이 많이 어렵지 않은 지문이어서 답은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 더 해야 되죠? 우리 4번 순서 추론 문제 한번 선생님하고 또 살펴봅시다. 제가 추론을 넘어갈게요.
자, 순서 추론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뭔가를 준비해놨네. 이게 뭔가, 이 A에 있는 어휘를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좀 해주려고 따로 떼왔어요. A의 첫 단어를 보시면 alternatively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alternatively, 그쵸? 여러분 이 단어 보면 alternative, 대안, 막 이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alternative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물론 문장 맨 뒤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이 친구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대신,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 그 대안으로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지. 앞에 것을 하나 제시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옵션이 있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또 다른 옵션의 시작 부분에 alternativel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stead, otherwise가 바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해서 alternatively 라는 표현도 이렇게 instead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언제? 문장 맨 앞에 쓰일 때 라는 걸 좀 알아놔줘. 오케이? 꼭 대안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 그 대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같은 말 조금 더 챙겨드리면 on the other hand하고도 역할이 비슷해요. 그 말은 뭐예요? 맞아요. 앞에 거 부정하고 뒤에 거 얘기할 때 쓰는 거라니까요. 두 개 옵션 중에서 두 번째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다시 뭐라고? 두 개 옵션 중에 두 번째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연결사가 바로 alternatively가 된다라는 거지. instead, otherwise, on the other hand, 그리고 if not까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고, 정확한 해석도 중요하고, 그렇죠? 정확한 해석 중요한데 이 뉘앙스 잘 기억하시고 바꿔 쓸 수 있는 말들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지문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독해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글의 순서 추론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서 추론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푸는 방법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일단 중심 소재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을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가볼까요? Imagine. 우리한테 먼저 상상해봐 라면서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뭘 상상해? That we see someon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we trust or like. 우리가 믿거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봐봐. They are eating at a restaurant.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 And 그래서 so we decide to eat there too. 우리도 거기서 밥을 또한 먹기로 결정을 한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래. This is a social influence on individual behavior. 이것이 바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다.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우리도 굉장히 그냥 외래어처럼 사용할 정도로 이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영향력 혹은 영향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보니까 그럼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키워드가 여기서는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행동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지금 보고서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내린 게 우리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본 거죠. 이게 바로 소셜 인플루언스의 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쉽게 풀어서. 자, 그러면 키워드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 그죠? 적어볼까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무슨 영향이요? 사회적 영향. 그런데 사회적 영향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될까요? A를 봤어요. Alternatively. 그 대신. 아까 얘기했죠? Alternatively는 옵션 두 개가 제시되고 두 번째 옵션 얘기하기 전에 쓰는 연결사다.
그럼 잠깐 기다려야 되겠다. 그쵸? A는 절대 맨 앞에 올 수 없고 두 번째 옵션에 대한 설명 들어갈 때 올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조금 그래도 우리가 맥락 파악은 해야 되잖아요. We could have had no prior. 자, 특이하게도 could have had 시제를 먼저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일단 no랑 합치면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전의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무엇에 대한? Of eating at a restaurant.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원래의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But we identify with this person.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과 그리고 그 그룹, 그쵸? 을 we identify with. 우리와 일치시킨다. 허허, 그렇군요. 자, 일단 필요한 정보가 그러면 두 가지 더 나왔어요. 그렇죠. This person 누군죠? The group 누군죠? 그죠? The group. The group은 뭐 뒤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에도 뭔가 옵션에 관련된, 인텐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B로 갑시다. In the one case. 한 가지 경우에서는 얘들아, 선생님 벌써 여기서도 느낌 왔어. 얘도 맨 앞에 보다. 왜죠? 여러분, the one case, 한 가지 경우라고 했으면 뒤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애가 누구게요? the other case죠. 그렇죠. 지금 이것도 뭔가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에 대한 얘기인데 또 두 가지 옵션을 지금 심지어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맨 앞에 올 수 없죠. 왜냐면 우리 지금 하나도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믿음 생기죠. C로 갈 거예요. It could have arisen in two distinct ways. Yes! 기다리던 표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군. 두 가지 뚜렷하게 구분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발생했을 수도 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 We could have been looking for 하면서 뭔가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좋았어. C 뒤에 그럼 A일까 B일까를 우리는 찾아내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25를 가리킬 수 있겠느냐? 바로 주어진 문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누군가 내가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는 걸 보고 거기서 먹기로 결정하는 것. 그러한 행동은 바로 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입니다. could have arisen.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imagine이라는 동사를 맨 처음에 썼잖아요. 상상해봐, 가정해봐 이기 때문에 계속 가정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could have pp 어떻게 해석하는 말이에요? could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have pp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했을 수 있다.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것은 일어났을 수도 있어. 두 가지 distinct, 뚜렷하게 다른 별개의 방식으로. We could have been 그럼 뒤에 이제 두 개가 나와야지.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we could have been looking for somewhere to eat. 우리가 먹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어. And taken the person's presence.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였어. 인식했어. In the restaurant. 그 식당 안에 있는 as a reliable indication. 이거는 굉장히 믿을 만한 지표다. 믿을 만한 지표라고 그 사람이 식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식했죠. 그래서 that this was a good place to eat.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먹을 만한 곳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믿을 만한 지표로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한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잖아. 한 가지 설명에. 무슨 말이죠, 선생님? 여기서 그랬잖아요. 두 개의 별개의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건데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밥 먹을 때를 찾고 있었던 거야. 나도 배고픈데 밥 어디서 먹을까 찾고 있다가 저 사람이 식당에 있네. 그러면 나도 거기서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땠을? 자, 여기 아니면이란 말 어디 있었죠? 아, 여기 있어요, 선생님. 답이 너무 많이 빨리 나와버렸어요. 네, 답은 C, AP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 순간에 이 과정은 한 1분 안에 다 일어나게 되죠. 전략 보셨어요? 근데 전략을 잘 이해하려면 선생님 뭘 좀 알았어? 얘들아, in the one case랑 the other가 쌍이야. 그 다음에 alternatively 같은 말은 두 가지 옵션 중에 두 번째 옵션 설명할 때 쓰는 말이야. 이런 것들 이해하니까 좀 쉬웠지, 그치? 자, 계속 갑시다. 아니면요, 이 사람이 또 어땠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 얘기합니다. 아니면 제가 아예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났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 먹을 만한 데를 찾고 있었다가 저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we could have had no prior intention of eating at a restaurant. 우리가 사실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그런 사전 의도는 없었어. 그랬을 수도 있어. 밥 먹을 생각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we identify with this person. 이 사람.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 우리 이게 아까 위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Someone we trust or like 했죠. 우리가 믿거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우리를 일치시키다 라는 표현이죠. identify with 뭐뭐와 일치시키다, 일치하다. 좋아하는 사람 닮고 싶은 게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과 우리를 identify, 일치시켜서 they are part of our set. 그들이 우리의 어떤 집단, 우리 세트, 우리 집단의 일부이고, so 그래서 we decide to eat at this restaurant too. 우리도 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결심을 하는 거다. as 왜냐면 this is what our group does. 이게 바로 우리 집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집단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오케이, 됐었어요? 여기서 as는 뭐뭐라서. 왜냐하면 제가 비코즈하고 가장 유사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사람의 어떤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상황 얘기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네? 그러면 나도 거기서 밥을 먹어.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사실은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정말로 내가 밥 먹을 때를 찾고 있었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먹어.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난 사실 밥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저 사람이 먹고 있고 저 사람과 나는 하나의 집단의 사람이고 따라서 나도 우리 집단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군중심리라고 우리는 뭐 얘기하나, 그치? 그렇게 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나 봐요. 그걸 이제 B에서 지금 얘기하려는 거죠. In the one case. 잠깐만요. 이제 완전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 one case는 바로 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내가 원래 먹으려던 의도가 있었고 식당을 찾던 중에 발견한 걸 얘기할 것 같아요. The behavior of others. 다른 사람의 행동이 transmit. 이게 뭐죠? 전달하다, 그쵸? 전달해요. useful information.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전달한다. 유용한 정보를. 왜 유용하다고 여기선 얘기합니까? 내가 실제로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고 있었다니까요. 그쵸? 그런데 나의 결정을 도와줬으니까 useful한 information이 됐죠. 그래서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줘요. About how best to satisfy our desire. 우리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하는데 그 충족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고 and react on this information. 우리는 이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건 이미 내가 밥 먹으려는 의도가 있었어. 그죠? In the other. 반면 여기서 말하는 인디아는 후자겠죠. 여기서 후자는 난 사실 밥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저 사람과 나는 같은 그룹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해야지 라고 했던 이런 경우 our desires or preference 우리의 욕구나 선호는 그 식당에 대한 선호는 are influenced by those we associate with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도우주는 people하고 같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고요. associate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하다. 그죠? 뭐 어울리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뭐뭐와 어울리다. 연합하다 이런 말이죠. 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and that is why we follow what they do.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는 군중심리를 설명한 것이 맞았군요. 자, 그래서요. 후자의 경우에는 뭐였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가 아니지, 그치?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그게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걸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영향이 일어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 정말로 내가 어떤 인텐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에 저 사람의 행동이 결국 뭔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줘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첫 번째 옵션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저 사람과 나는 하나의 어떤 무리가 되고 싶다. 그룹이 되고 싶다. associated가 되고 싶다. 라는 의도 때문에 즉 따라하고 싶어. 그치? 그런 의도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지를 비해서 설명해주는 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27강에 해당되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 두 가지를 풀어봤는데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선생님 이런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나도 좀 따라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들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빈칸 추론 또 글의 순서의 추론 문제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다시 만날게요. 질문 환영합니다. See you later guys. Bye bye.